자, 오늘 첫 번째 일도양단, 오늘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얘기부터 시작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밤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에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 참석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원자력 방어법 처리는 끝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외교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인데요. 한중 정상은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자마자 아베 총리는 고노다마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북핵 문제, 일본 문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일도양단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력 방어방제법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1차 책임이 있다.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모든 일에 원래 네. 여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냐 아니면 야당도 일부 나눠줘야 할 책임이냐 예.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죠. 책임의 비중은 어떻게 보세요, 편집장님은? 저는 지금은 사실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반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듯이 네. 조금 더 사실상 쓰세요. 다른 방송법하고 연계돼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다 이 문제를 반대하는 거는 야당으로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거와 끼워 팔기를 해가면서 네. 요게 안 되면 이 문제도 안 된다. 이렇게 연기하는 거의 거는 물귀신 작전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좀 워낙 새누리당이 약속을 잘 안 지켜서 네. 이것도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2월 달에 이미 이것은 같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했고요. 그게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 114개의 법안이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4개는 조혜진 법안소위원장께서 단언을 하셨어요.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14개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처리합시다라고. 미방위에서? 그럼요.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꼭 그거 하나만 해야 되냐. 이거야말로 인력 손실이다. 네. 다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거죠. 방송법과의 연계는 아니다. 방송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네. 114개에. 근데 일단 명분상으로는 방송법하고 연계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114개에 잘못 이해하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중에 예, 가장 예. 큰 쟁점이 방송법이니까 아. 이제 그거와 연계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00몇십 개씩 되는 거를 저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그래도 몇십 년간 국회를 출입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 그래요? 이건 한번 제가 이게 무슨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 이게- 저희가 한 분의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은 상대방이 이게 틱 누르면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마디만 딱 일단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시죠. 이게 무슨 대형 마트도 아니고 네. 이렇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다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게 가능한 게 미방위가 사실은 불량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처리된 법안을 법안 소위에서 이미 다 심사를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닌 게 아니라 불량상임이었으니 이번에 한꺼번에 이걸 처리를 해서 19대 국회에서 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라고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걸 2월 국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워낙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동안도 그렇고 약속을 밥 먹듯이 이렇게 깨시니까 2월 달에 한 약속도 또 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대변은 왜요? 아우, 그냥 테스트 해보신 거죠? 예,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해서 눌렀는데요. 그 연계 처리하기로 한 약속, 그건 당연히 지켜야겠죠.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사안의 긴급성이나 이번 원자력 방어 방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파 간에 이 법안이 옳다 그르다의 다툼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법안 내용에는 그렇죠. 이견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이견이 이게 그 전에 2차 해관보 정상회의 회의 개최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 약 협약을 2개를 체결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준이 다 이루어졌고요. 예. 요번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개정이 돼야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비준서 제출이 되는 건데 이거는 옳다 그러다 문제라 한 나라의 또 국격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급하니까 일단 먼저 해주고 방송법 꼭 연계를 하고 제가- 나머지 법안하고 꼭 연계를 해야 되는 다음 문제는 아니라고 발언 생각합니다.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거 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사실은 해외 외유를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당 지도부가 이걸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를 먼저 얘기를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다 좋은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나가셨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헤이그 가서 정상 이렇게 연설을 하실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네. 상임위 통과도 거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12월 전에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박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간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 도대체 무슨 법안을 대한민국은 대통령 외유 순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저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냐. 오히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사실은 외신에 다 보도가 된 것이죠. 오히려 저는 더 체면을 국격을 손상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까지 봅니다. 망신을 당한 거면은 그 정도면 처리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 생각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오늘 국회가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입법부가 통법부가 되는 그냥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 교수님 뭐 아니 저도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국내 문제에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고 한데요. 한마디 원칙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원칙과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모두 다 성의를 가지고 원칙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약속의 측면에서 여권의 다급한 사정을 약점 잡아서 배짱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보기 좋지 않다. 그게 대승적으로 좀 처리해달라. 한겨레신문 사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아니 저희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처리하자는 거죠. 미방위가 그러니까 열렸는데 오늘 처리를 해달라 이런 근데 얘기였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방호 방제법 하나를 처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네. 그러면 그거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 이미 논의가 다 되고 법안 심사가 다 끝나 있는 법안들이 114개나 있는데 그 많은 한 20여 명, 20 몇 분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나 달랑 처리하고 그냥 휴회를 해버린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방송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민주당 입장에서? 합의한 걸 지키자는 거예요. 자꾸 이제 약속을 자꾸 깨는 것을 버릇이 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여야가 어쨌든 2월 국회에서 이것을 합의하기로 처리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자는 거죠. 왜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이렇게 습관화하시려고 하십니까? 기존에 그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약속 안 지킨 거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할 말이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조혜진 의원은 뭐 조금 아마 여기 나왔다면은 얘기를 좀 달리 했을 예. 수도 있고 자꾸 약속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기사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합의 처리하자 자꾸 그리고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적어도 지금까지 합의 안 된 부분이 방송법은 합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근데 그것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 그걸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냥 뭐 그거 너무 많이 누르지 이렇게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다음에 테스트. 한 분이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냥 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남발되는 이거를-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예. 재밌군요. 저기 아니 그런데 합의 처리와 관련된 것은 그 속기록을 좀 찾아볼 필요가 예. 있으신데 분명히 방송법을 포함해서 심사를 완료할 때 합의 처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그거 심사를 완료를 다 하고 114개를 다음 날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땅땅땅을 한꺼번에 합시다. 왜냐하면 그날 이미 28일 날 새벽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심사가 완료됐으니 아침에 두드리는 것만 아침에 합시다라고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소위의 속기록을 살펴보셔도 그게 맞습니다. 그 합의의 정신은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조금 어렵더라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누리당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좀 먼저 달라져야 된다.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뭘 달라져야 된다는지 저는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은 그분은 새정치 얘기도 이제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그런 뭐 변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계속 하시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방호방제법을 갖다가 얘기한 걸 아닐까요? 빗대서? 아니 뭐 꼭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닐 텐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분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뭘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새정치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속을 새정치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여야가 합의가 된 사항이니 그것에 근거해서 같이 처리를 뭐, 하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다 쳐도 안철수 의원이 사실 뭐 약속 얘기하는 건 약간 쑥스러운 문제죠. 그렇잖아요. 100년 가는 정당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40일밖에 못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뭐 안철수 의원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가 어떻게 달라야 되고 예. 새누리당과 지금 새정치연합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저희가 뭐 논평할 건덕지가 있지. 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변해야 된다. 어이구 뭐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변해서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반대. 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더욱더 감동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게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자는 거죠.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는 데서부터 그리고 여야 합의를 하면 그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신뢰가 싹 트는 거지 그거 약속을 합의를 한 것을 하나하나 깨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정치권인데 그 단초가 무엇이냐 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네. 것에서 단초되거든요. 원칙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은 통합신당이라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에 다 동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초공천 폐지, 무공천과 관련한 것에 대승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고 정치공학적 그걸 기준으로 연대는 해서 없다 그랬었거든요. 정치공학적 연대는 아니죠. 정치공학적 네. 연대는 아닙니까? 정치공학적 연대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아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그 의석수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고요. 안철수 의원은 지지도는 높은데 아무 기반이 없었잖아요. 예.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요? 사실 그 부분은 이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 당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다 구정치라고 규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구정치라고 규정한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합친 건 결국 선거를 위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오히려 솔직한 대답이 아닌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우리 저 그런데 한정혜 이제- 대변인님이 예. 이제 정치권에 아니 이번에 여기서 씨가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꼭 네.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러신데 누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안철수 현상이 우리 정치권에 나타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 여든 야든 아무도 너무나 약속을 안 지키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나온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그렇죠. 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안철수 현상이 나온 거거든. 그런데 지금 하정혜 대변인님은 마치 그게 어느 한쪽만 잘못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절대성과 절대악이 저는 아닌데. 뭐 물론 뭐 그 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그렇다. 그래서 치는데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기초선거에서 지금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음에도 기초선거에서 네, 정당 그렇다면서요.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계속 재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저희는 쉽겠습니까?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저희는 쉬웠겠습니까? 그거 다 고육지책이 정치권이 좀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라라고 해서 저희 지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평가를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요거는 한마디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에 민주당의 기초단체장이 민주당이 아니죠. 새정치연합 기초단체 그러니까 구민주당으로 당선된 분이 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죠. 그게 만약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도 기초 무공천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름 저는 아니라고 자신감이 봅니다.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도권에 구민주당 출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자는 무공천하고 가자는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그 기득권을 누리자는 얘기죠. 아, 현역 그건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현역 여러 대구 프리미엄이 전문가분들은 그걸 굉장히 크게 당연하죠. 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죠.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번호를 떼고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현역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역구를 여론조사 안 해보십시오. 해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정치권 지역구를 정치부 기자 해보셨나요? 아니 우체국 정치부 기자 한 1년만 해보면 금방 압니다. 예. 이 두 분이 잠시 뒤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 교수님, 이게 좀 주제가 약간 다르긴 한데, 오늘 지금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북핵 불용 입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짧게 좀 간결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다목적으로 기획된 아주 멋있는 한 수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목적 기획이에요? 다목적으로 기획된 멋있는 한 수, 바둑의 한 수. 직접적으로는요, 중국에 대한 예우죠. 중국이 상당히 우려했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까. 또 불만도 있었는데, 그거에 앞서서. 예, 공식 일정을 제일 먼저 시 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예우이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한중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우리를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도 있었고 예. 세 번째로는 21세기 우리 중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아갈 바를 시사하는 멋있는 예. 포석이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일 얘기, 이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간에는 사실 이 남북 간의 자주적 통일이든 평화적 통일이든 언급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뭔 의미예요? 그만큼 그 시진핑 주석은
일단 그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전에 중국 측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뭐 어저께 밤에 왔는데 오기 전에 중국 당국자들하고 말해가지고 한국이 스스로 일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한국이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예. 그것을 중국이 안다면은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몰지 말고 이해하면서 좀 더 화기애애하게 한국에 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한국 대통령과 한국 민심을 더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예. 얘기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을 유화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 대박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화답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예. 우리도 중국에게 한미일보다 먼저 만나서 상당한 예우를, 그리고 시 주석도 통일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예우를 서로 주고받는 거군요. 상호 덕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화기애애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의 마음이 있었지만 고맙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한중은 이렇게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게 한 측면이었죠. 여야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여당의 대변인도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아,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 자, 계속해서 잠시 뒤에 국내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봅니다. 자, 신당의 정강정책 조율이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편집장님,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 합의서가 들어갔대요. 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 7.4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북이 그동안에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처음으로 이뤄낸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상당히 존중하고 중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가 안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 들어간 걸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7.4 공동성명 같은 경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3대 원칙이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뭐 이 일을 닮아는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도 7.4의 정신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남과 북이 서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을 이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넣었다고 그래서 뭐 그게 과거와 새정치연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뭔가 안 들어간 게 들어간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정강정책에 그 6.15 선언, 14 선언 등이라고 해서 예. 그리고 6.15나 14가 기본적으로 7.4 남북 공동 선언의 기조 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그 어쨌든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 간 대화, 화해 협력과 평화를 위한 모든 대화와 네. 합의 내용은 존중하고 계승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네. 우클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뭐 우클릭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예.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잖아요. 뭐 예. 한국갤럽조사도 보면은 뭐 30%대를 이제 이탈해서 20% 후반대로 나왔고요. 그 오늘 예. 또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새누리당과의 격차가 지난 주말에 도 한 자리 숫자였는데 이제 두 자리 숫자를 벌어졌다는 거죠. 15%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15%포인트 차가.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창당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지지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왜 그런가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그 중도 성향에서도
한 지지율이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전주 대비 한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에서 보면 한 5%포인트 하락을 했단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우클릭하는 게 과연 이 지지층들을 우클릭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견상 볼 때는 우클릭인데 그 우클릭하는 것이 과연 야당 지지층들을 정말 투표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조금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지율의 답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대변인은? 글쎄요,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완료요? 저희가 27일? 창당 선언을, 그렇죠, 26일이 되겠는데요. 창당 선언을, 통합을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창당을 쭉 하기까지 과정이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매끄럽다 이렇게는 안 보이죠. 이렇게 새로운 당이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당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당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중간에서 뭔가 접점을 찾는 과정이 언론지상에 여러 개 나오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 예.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조금 걱정된다라고 해서 유보의 상태 이런 식으로 지지를 조금 유보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창당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공동대표가 어떤 천명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네.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렇죠. 예. 뭐 정강 강령이나 이런 걸 봐도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안철수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우클릭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가 그동안에 뭔가 모호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는 건 기존 민주당의 방침보다는 약간 오른쪽이다. 예. 보편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다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려놓고 보면 이게 새누리당 정책인지 민주당 정책인지 좀 알지 못할 만한 그런 그래서 약간 내용들이 많거든요. 바꿨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새정치의 내용 측면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 지키기의 측면이 있는데 그 지금 기초단체장 무공천 관련해서요. 지금 실제로 그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제 기초단체장 분들이 다 탈당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진 찍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훈 후보 사진만 쓸 수 있게 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무공천은 의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지지율 하락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정치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념적 선명성 부분도 그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초 선거에서의 무공천과 관련한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좀 정당성, 정파성을 좀 벗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봤을 때 저분은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 또는 우리 당의 정체성, 우리 당의 정신을 가장 잘 맞게끔 펼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원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예. 법상으로도 지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뭐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민주당 당적을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탈당을 해서 나가서 다 내가 민주당 그래서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요라고 해서는 오히려 그게 난립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기초 그 자치단체가 가능하면 중앙정치의 정파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뭐 여당도 한번 눌러야 무공천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래요? 좋겠다 예.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과연 무공천을 해야 하는 의도랑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후보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이제 손해를 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손해를 보는 그럴 수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손해를 네. 많이 봐도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무공천을 하는데 손해를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당 사람도 아닌데. 당 사람도 아닌데 손해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공천을 한다는 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욱더 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무공천을 했으면 무공천 그런데 한 이제 대로 가야 되는데 예.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잘 활용을 하세요. 예. 무공천이라고 하는 정신이 사실은 양쪽 정당이 다 무공천을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국민께, 시민께 돌려줄 때 사실 의미가 있는데 한쪽이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지키지 않고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적합한 후보가 그게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선택의 폭을 좁혀주는 역할 이것들은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갑자기 두 개를 그냥 기초선거 명분도 잡고 실리도 잡으려고 하는 욕심쟁이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런 건 드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그러니까,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이 패널의 상황이 보니까 3대 1로 이런 식의 패널의 이게 배치는 하나 더 좀 있어야 그렇고요. 되겠어요. 더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원래 그 무공천하는 취지 자체가 중앙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뭐 지향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측면이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가 맞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정치민주화당 입장에서는 어쨌건 우리가 국민하고 약속한 거 지키는 척은 해야지. 지키는 척이 죄송합니다. 아니라 저희가 이게 지켜야 명분이 되는 있는 거죠. 거죠. 예, 예. 명분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 후보를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알려서 결국 그러면 정당 공천한 거라고 다를 게 없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편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편법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편법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편법이 아닙니다. 편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꼼수지. 공천을 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공천을 하지 않는 제가 경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공천을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천을 안 하죠. 공천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실상의 공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것과 예. 아니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거는 편집국장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공천을 안 하는 것, 공천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공천에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공천 때문에 줄 세우기. 국회의원 뭐 상가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신발 정리하고 있고 예, 이런 예. 거 없애자는 거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천을 하기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여당에서도 이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자는 거죠. 그거 없애는데 그러나 후보가 난립할 때 그 후보의 수 정도를 일정 부분으로 좀 줄여주는 역할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자체 경선 아니, 요즘에 하신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무소속을 대상으로 후보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은 하실 수 네.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은 시간이 가면 결국은 뭐 무소속 연대건 어떤 방식이건 조금씩 정리가 나올 될 수 것이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하신 말씀에 들으면 좀 약간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지금 무소속 의원들한테 이 당의 소속은 이 당의 무소속 의원 중에 한 명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 전에 했던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상가집에 가서 뭐 신발 정리를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냐는 거죠. 네. 무소속인데요. 아니죠 무소속인데. 무소속인 아니, 제가 볼 때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원래 각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게 것 같아서 아니라 원래 오늘 뭐 그 우리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잠깐만요. 예. 원래 우리 당은 신발 정리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아니 방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니었었어요. 대변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자. 대선 때 약속을 한 거니까 예. 돈이 안 들어가는 약속이니 돈이 안 들어가는 약속부터 지킵시다. 아니 한 거죠. 정치권은 네, 이 문제는 그만하고요. 자, 안철수 의원이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표결 과정이 자기가 정치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고두고 국익을 해칠 거라고 생각이 된다. 라면서 사실상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스크래치를 냈다 그래야 되나요? 견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상진 교수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 거기에 친노 배제론까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아직 그 안철수 의원이 그걸 공식적으로 제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김한길 대표와 이 협력을 해가면서 친노와 맞서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였고 뭔가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거 그렇죠.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6.4 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바둑도를 하나씩 몸 놓고 푸는 가는 건가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투쟁을 위해서 몸을 풀고 있나 봐요. 그러면 어차피 6.4 지방선거 이후에는 예. 친노 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갑자기 싸우면 곤란하니까 사전에 뭔가 좀 그 포석을 해놓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대대적 반격 할까요, 진짜? 친노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너무 소설들이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는 소설이다? 솔직히 제가 당에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친노는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가끔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옛날에 친이 친박도 그랬었어요. 예, 말은 다 그렇게 그래서 해요. 뭐, 아니요, 저는 실제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저는 그럼 어디에 속할까요? 글쎄요, 뭐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사실. 모르시잖아요. 잘. 공천을 우리도 위해서 우리끼리, 누구한테 더 친한가 뭐 이런 거죠, 뭐 우리끼리 사실. 모이면은 예. 누가 친노고 누가 무슨 다른 개파냐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노 지역의 핵심 인사에 있던 분도 본인은 친노는 아니라고 아주 막 강하게 얘기하세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셔서요. 친노로 따지면 제가 진정한 친노겠죠. 저는 예. 친노동자니까. 주문야안 이런 얘기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게 과거에 주이야박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그거였었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새누리당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와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전 같다고 생각해요. 큰 맥은 같다? 그 왜 그러냐면 주이야박이라는 게 결국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낮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다가
근데 그 확실한 다음 차기 주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에는 또 그쪽에 가서 또 친하게 지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꼭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안철수 의원 쪽이 차기 주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예. 현재. 근데 문재인 의원도 여전히 그 주자의 가능성은 남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면서 양쪽에 다 조금씩 지내놓으면 만약에 누가 주자가 되더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극소화될 거 아닌가요? 그걸 최소화하기 그런 위한 분들 나중에 공천 거의 못 받던데. 최소화하기 위한 네, 고육지책이죠. 저는 그거는 뭐 그런 게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요? 어차피 하나의 당으로 출범을 하고 예. 같은 식구가 되는 건데 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합의점을 근데 찾아가는 국회의원분들 게. 다 친한 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건 친한데 없거든요. 저는 다 친한데 그럼 문제인 건가요? 그래도 경선만 들어가면 또 달라지시더라고요. 아니 친하다 근데 지금 그 황상진 교수님의 그 발언과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통합 과정에 최대한 품고 가야 되는데 자기네 스스로 분란을 일으켜서 일단 뭐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뭐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한상진 근데 교수님이나 그러니까 그래요? 뭐 안철수 의원님도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오니 가장 내가 뭔가를 사실은 하고 싶은데 새 정치를 정말 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수적으로 이게 열세구나. 내가 원한다고 그게 아무리 대의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수적인 싸움에서는 이게 안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느끼셨다라고 하는 걸로 그 예를 드신 거고요. 근데 허가만한 예술이 왜 그 예를 들었냐는 거죠. 한상진 교수님 거는 뭐 저희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솔직한 심정이시군요. 퀘스천 네. 마크. 아니, 그분은 학자시니까. 그렇죠. 예, 학자 같은 한시라서 한번 가서 얘기 좀 해보고 되게 이제 상상력도 풍부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또 과거 그 대선 때의 그 본인이 이제 뭐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예. 그런 게 생각나서 이번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냥 툭 내뱉으신 네, 것 같은데. 자, 내일자 정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한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7.4 남북 공동선언을 품다. 그게 헤드라인으로. 어떤가요? 편집장님은요? 제가 보기엔 핵 방호법 처리 끝내 무산. 그리고 예. 점점점 국회 선진화법 정말 이대로 좋은가? 국회 선진화법 이대로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백 변호사님 이거에 대한 뭔가 부작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방법 없어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개정이겠죠. 근데 개정은 국회 개정 선진화 외에는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군요. 앞으로 못할 거고요. 네.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법이죠. 그렇죠. 잘 그러니까 이제 활용되면. 싸우지 말고 이제 날치기 하지 말고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자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발동되면 아주 훌륭한 법이지만 잘못하면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저는 뭐 사실 그러고 이번 핵 방어법 관련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국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국민들이 뭐 이거는 철저하게 냉정히 그럼요. 판단하겠죠. 누구 잘못이 네. 더 큰 건지 뭐 이건 여론조사로 또 나올 네. 테니까요. 그건 뭐 국민들의 판단에 저희가 맡겨놓고 저희는 다음 또 일도 양단하러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